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예방의학과의 고광필입니다. 오늘은 암 예방과 검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암은 예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암은 유전이 되는 질환일까요?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유전이 될까? 유전이 되지 않을까? 혹은 암은 예방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암은 완치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이제 암이라고 하는 말은 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은 일상적으로 그냥 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그냥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 덩어리가 양성종양이냐 악성종양이냐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성종양을 얘기를 합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발견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암적인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캔서라고 부르는데 이 암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우리 동물에서 왔어요. 어떤 동물이라고 하면은 개 있죠. 개, 바다에 사는 개에서 크랩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처음 발견했던 게 이제 유방암에서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의사가 당시에 해부를 하다가 유방에 있는 암을 처음 발견했는데 봤더니 이게 마치 개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암의 어원이 생겼는데 암 덩어리가 마치 개 몸통과 같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전이 되듯이 이제 암세포가 뻗어나가겠죠. 그게 마치 개 다리처럼 보여서 이게 꼭 개같이 생겼다. 그래서 어원이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주변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암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 주변에 암 환자는 아무도 없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자기 부모 형제 아니면 친척, 친구, 암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한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암이라는 질환 주변에 있었을까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주변에 암 환자도 별로 없었고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였었죠. 근데 지금은 암 환자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은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주변에 보면 암 환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암 환자가 많은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기오염, 환경이 안 좋아졌다. 대기오염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식생활이 너무 안 좋은 식습관으로 바뀌었다. 어떤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일부분 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암 환자가 많아질 수 있는데, 자, 한국에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서 암 환자가 많이 생겼어요. 자,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한 60세 내외였어요. 자, 60세 내외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균 수명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60세 때였었던 그때 당시 그 시대에서는 암에 걸려서 사망하기 전에 다른 병에 걸려서 먼저 사망을 한 거죠. 체암에 걸리기 전에 뭐 폐렴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뭐 다른 암에 걸리기 전에 다른 질환에 먼저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났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암 환자가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노인 인구가 이제 점점 네,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럼 암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래프를 보시면은 1980년대 인구 10만 명당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72명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 2015년 기준으로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당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비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2배나 더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이 됐고 과학기술, 의학기술은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은 오히려 2배가 더 많아졌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가 평균 수명,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사망할 수도 있고 다른 질환에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 평균 수명까지 아무 일 없이 산다고 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남자는 39.6%예요. 거의 40%죠. 10명 중에 4명은 평균 수명까지 살면은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은 33.8%,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요. 평생 살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혈압, 당뇨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 발생 확률을 보시게 되면은 암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암에 걸리는 거를 그렇게 남의 일같이 생각을 하죠. 설마 내가 걸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살 때 사면서 왠지 이번엔 내가 1등에 당첨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암에 대해서는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그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일 텐데 내가 설마 암에 걸리겠어?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하고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을 비교해보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죠. 암은 나는 안 걸릴 것이야.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는 40%, 여자는 33.3%, 8%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 암에 걸릴 확률이 옛날부터 높진 않았겠죠. 우리가 살면서 점점 암에 걸릴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또 남자하고 여자가 또 다릅니다. 또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잘 걸리는 암이 또 달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 일본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에 잘 걸리는지 그리고 그 암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인천시 암 발생률인데 전국 순위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잘 걸리는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고요. 여성이 잘 걸리는 암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 이런 순입니다. 보시면은 남자가 잘 걸리는 암이 다르고요. 여자가 잘 걸리는 암이 또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암이 다르게 발생을 할까요? 시대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혹은 인종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암이 다르게 발생을 할까요? 혹 어떤 분들은 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유전자가 암을 일으키는, 기여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유전 때문에 암이 될 확률.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유전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나머지 95%는 우리 생활습관 때문에 그래요. 생활습관, 술, 담배, 비만 이런 어떤 생활습관 때문에 암이 걸릴 확률이 95%가 되고요. 유전이 되는 건 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유전이 강하면, 유전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의 비중이 높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암에 걸릴 확률, 운명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생활습관이 95%란 얘기는 내가 얼마든지 생활습관을 바꾸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내 암이 이제 완치가 될까? 내가 다시 건강해질까?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또 고민하시는 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 자녀들이 내가 걸린 암을 물려받지 않을까? 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유전되는 건 5%밖에 안 되고요. 95%는 생활습관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걱정이 되시면 자녀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시면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옆집에 봤더니 그 집에는 대대로 온 가족이 다 위암에 걸리더라. 할아버지도 위암이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동생 혹은 그 아들도 나중에 위암에 걸리더라. 또 어떤 집안은 또 대장암에 또 잘 걸리더라. 근데 어떤 집안은 또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건강한 집안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유전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면 암에 잘 걸리는 가족들이 있고 암에 잘 안 걸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흔히 볼 수 있죠. 관찰할 수 있어요. 5%밖에 안 되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럴까? 저 5%가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가족이라는 게 유전자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자, 엄마가 음식을 짜게 만들어요. 음식을 짜게 만들면은 음식이 왜 이렇게 짜? 하면서 불평, 불만을 내뱉는 강큰 남편은 요즘 없죠. 그냥 짠 음식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입맛이 길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입맛에 길들어지면서 계속 같은 짠맛을 먹게 돼요. 그 짠맛을 선호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엄마 아빠가 주말에 같이 열심히 운동하러 다녀요. 그럼 아이들도 엄마 아빠 따라 나서겠죠. 같이 운동하는 생활 습관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비슷해요. 생활 습관이 비슷하니까 잘 걸리는 암도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유전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의 어떤 기여도는 낮고요.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국가별로는 나라별로는 이제 이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흡연이 15에서 30% 암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감염, 뭐 헬리코박터균, 뭐 B형 간염, 뭐 C형 간염, 그다음에 자궁암을 일으키는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감염이 또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외에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어떤 환경오염, 방사선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없애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암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별로 어떤 게 위험 요인이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성이 가장 잘 걸리는 암이 위암이었죠. 자, 위암의 주요 감염 위험 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박테리아예요. 균인데 이게 우리 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 속에 살면서 이게 암을 일으켜요. 한국 사람들한테 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지요. 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뭐 태어나면서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음식 문화 때문에 전염이 잘 됩니다. 자,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그냥 딱 자기 접시에 있어서 그것만 딱 먹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 문화는 어떻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크게 차려놓고 모든 반찬이나 찌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먹어요. 그죠? 이 사람 젓가락, 저 사람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숟가락도 한 곳에 있는 된장찌개를 같이 퍼먹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 문화가 정을 나누는 문화죠. 우리가 같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헬리코박터균도 같이 나누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균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6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검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균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이 또 위암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짜게 먹는 거. 짜게 먹는 것도 위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짜게 먹게 되면은 위벽에 상처가 나요. 위벽에 상처가 나면 이제 그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염증이 생긴 곳에 또 헬리코박터균이 또 잘 자라요. 그 안에서는 집을 짓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헬리코박터균도 많이 갖고 있죠. 음식도 짜게 먹죠. 그러니까 위암을 갖게 되는 굉장히 최적의 조건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이 또 이제 많이 생기죠. 대장암하고 유방암이 이제 또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암종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암하고 유방암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암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암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대장암, 유방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유방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육식,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음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을 일으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유방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폐암을 잘 일으키는 원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담배가 주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작업장에서 성면과 같은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이 된다든지 하면은 폐암에 또 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사람들한테 또 많이, 특히 많은 암이 또 간암이에요. 간암이 이제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걸리는 암인데, 감염, 보통 우리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하는 요 간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을 일으켜요. 네.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역시 간암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지금 간암을 일으키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있죠.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국가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이 돼 있어서 지금은 누구나 다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때문에 이제 간암이 되는 위험도는 점점 이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예방접종이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생기는 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 호르몬이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초경부터 폐경 때까지겠죠.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어떤 체형이 서구화되면서 초경 연령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출산도 적게 하고 모유 수유도 옛날보다 적게 하죠.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또 감염이 주 원인이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예방접종을 받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연이 주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요인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걸 예방하면 되겠죠. 그죠? 네, 위험 요인에 따라서 이제 이걸 예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이 어떤 암인지를 알았고 그거에 대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 있어요. 많이 밝혀졌죠. 이제 더 앞으로 밝혀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위험 요인을 밝혀냈는데, 그러면 이 위험 요인들을 각자 알아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알아서 관리하세요. 그래야지 암에 안 걸립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암 연구나 암 관리, 암 예방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암은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완치가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3분의 1은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암은 정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암 정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암 연구와 암 관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암센터가 생기고 지역에 이제 지역 암센터들이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암 연구와 암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 예방 수칙을 만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암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암 예방 수칙을 갖고 오면 안 맞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잘 걸리는 암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는 적합한 암 예방 수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한 작업 중에 하나가 국가 암 예방 수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암 예방 수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가지 중요한 수칙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10가지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전혀 없었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어디선가 이러면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어디선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실천하실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금연이죠. 금연. 네,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네, 본인이 피는 담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 또 네, 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앞에 보셨다시피 웬만한 암들은 다 흡연 때문에 다 걸려요. 위암, 폐암, 대장암, 네, 웬만한 암들, 많은 암들이 다 담배 때문에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도 담배 연기도 피하기. 자,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폐암에 많이 걸려요.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립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 별로 없죠.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접 흡연, 네, 폐해죠. 자, 지금은 간접 흡연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인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담배가 해롭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죠? 이제 담배가 해롭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간접 흡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간접 흡연 때문에 각종 암에 걸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수칙 중에 2가지가 이제 먹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그 다음에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네, 먹는 것과 관련된 암 예방 수칙이 2개나 되죠. 그죠? 채소와 과일 충분하게 먹는다, 짜게 먹지 않는다, 탄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네,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 게 어느 정도 먹어야지 충분하게 먹는 거냐?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 채소도 있고 노란색, 보라색, 녹색, 오렌지색 다양한 종류의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중에서 하루에 5가지 색깔이 다른 5가지 종류의 채소나 과일을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람 수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5가지 정도 챙겨서 드시면은 어느 정도는 충분한 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가지 색깔을 다른 5가지의 다른 채소나 과일을 먹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5가지 정도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다. 네, 짠 음식을 피한다. 결국 소금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이 짠 음식을 어디서 많이 짠 음식을 섭취를 하냐 봤더니 가장 큰 요인이 찌개나 탕의 국물이었어요. 국물. 네. 그래서 국물은 남기시고 그냥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보시면은 국가별 1일 나트륨 섭취량인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짜게 먹죠. 네. 그 다음 일본이 2번째로 짜게 먹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짜게 먹고 헬리코박터균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위암이 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기,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자, 탄 음식, 보통 우리가 숯불구이 많이 해 먹죠. 그죠? 네. 그냥 숯불구이 하면은 조금만 한눈 팔면 그냥
새카맣게 타요. 그죠? 이 탄 부분이 발암 물질이에요. 그죠? 그냥 탄 부분 그냥 먹으면 발암 물질을 그냥 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우지 않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태운 부분이 있으면은 꼭 도려내고 드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실제로는 숯불보다는 그냥 수육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는 가장 좋은데 맛은 숯불구이로 먹는 게 가장 맛있기는 해요. 그죠? 참 불행하게도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더라고요. 그죠? 맛있으면서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기. 그래서 붉은색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대장암이나 유방암을 일으키는데 보통 1회에 1인분, 일주일에 2회를 넘기지 않기. 이 정도는 드셔야 되고요. 너무 단백질 섭취가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육류 섭취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1회에 1인분, 일주일에 2회는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이에요, 술. 자,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루 한두 잔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죠. 한 잔도 안 돼.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디선가, 하루 한두 잔 정도는 몸에 괜찮아. 오히려 건강에 좋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왜 한 잔도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보시면 앞에 단서가 있죠. 암 예방을 위해서. 자, 우리가 과거에 알고 계셨던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그런 거는 사실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질환들은 하루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게 아직 확립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들이 꽤 있어서 예전에 이제 한두 잔 정도는 몸에 좋다라고 이제 좀 확대 해석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 한두 잔이 들어가도 바로 발암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 수칙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암보다는 나는 중풍이 더 무서워. 난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술을 한두 잔 마셔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굳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술을 드실 필요는 없죠. 운동을 하거나 뭐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죠? 굳이 꼭 술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핑계죠. 그냥 술이 그냥 드시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이에요. 운동.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신체 활동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 5회 이상이면 거의 매일 거의 규칙적으로 거의 매일 하시고 30분 이상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땀이 날 정도, 이게 땀이 날 정도라는 게 누구나 다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의 체력이 해줄 수 있는, 버텨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몸도 안 좋으신 분이 무릎도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 분이 막 무리해서 하시면 오히려 탈나겠죠. 그래서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냥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로 뭐 그냥 빠른 걷기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젊은 분들은 좀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예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좋습니다. 적정한 건강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측정하기 쉬운 지표는 이제 체질량 지수를 많이 써요. 몸무게하고 키를 가지고 이제 적정 체중을 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런 키하고 몸무게보다는 허리둘레가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몸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허리둘레를
복부 비만이죠. 복부 비만이 오히려 더 정확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빼짝 말랐는데 배만 볼록 이렇게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뚱뚱하신 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허리 둘레를 요새는 더 많이 허리 둘레를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은 90cm, 여성분들은 80 혹은 85cm 이하로 유지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일부 암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이 되는 암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형 간염, 간암을 일으키는 B형 간염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요. 이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개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한테서 이제 여성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콘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전한 성생활하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안전이에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어떤 성면을 다루는 직업이라든지 다양한 발암물질을 다루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수칙을 잘 지키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가 이제 암 예방 수칙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9가지입니다. 9가지. 요걸 잘 지키시면은 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 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 물론 100%는 아니겠죠. 저걸 잘 지켜도 암에 걸리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암 예방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행하게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암을 완치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 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암 기수별로 5년 생존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시면은 1기일 때는 그냥 위 벽 표면에 조그만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암이 어떤 동물을 닮았다고 그랬죠? 개, 그죠? 개. 저 1기일 때는 조그만 몸통만 있어요. 조그만 몸통만 있어가지고 저때 암을 발견하면 그 부분만 그냥 칼로 도려내면 깨끗해지겠죠. 우리 몸이 다시 깨끗해지게 돌아옵니다. 그 부분만 도려내면 돼요. 근데 2기, 3기, 4기로 되면은 이 암에서 개 다리가 뻗어나오시듯이 얘가 암 조직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칼로 도려내도 완벽하게 도려냈는지 몰라요. 완벽하게 도려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그의 잔당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도려내는 부위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암이 진행이 될수록 예후가 안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위암을 예를 들면 1기에서 위암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암이 완치됐다라는 걸 이제 5년 생존율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기 때 위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96.6%예요. 거의 대부분 다 완치가 된다는 얘기죠. 2기 때 발견하면 75.7%. 안타깝게도 4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기라고 부르죠. 말기에 위암을 발견하면 12.1%밖에 생존율이 안 됩니다.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처음 암이 생기자마자 4기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시작은 다 1기예요. 1기가 2기 되고 2기가 3기 되고 3기가 4기로 지나가요. 점점점 지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1기 때 발견하면 그냥 원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명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1기 때 위암을 놓치고 4기 때 발견하면 열의 9은 사망하시고 한 명만 살아남는 거죠.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평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암을 늦게 발견해버리면 생존 확률이 뚝 떨어지죠. 본인의 운명 혹은 내 가족의 운명이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기 때 어떻게 위암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배가 아플까요? 아니면 변을 봤는데 갑자기 변에서 피가 나올까요? 네, 그런 신호가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누구든 내 몸이 이상하네? 1기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1기일 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1기, 2기, 3기, 초기일수록 아무도 몰라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2기, 3기, 4기로 나오면서 얘가 신호를 주는 거죠. 어찌 보면 암도 영악한 거죠. 1기일 때 내가 신호를 보냈다가는 내가 여기서 이 몸에 달라붙어서 잘 살고 있는데 신호를 보냈다가는 도련해지는 거죠. 수술받아서. 그래서 아무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이제 내가 이 사람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변을 봤는데 혈변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럴 때는 이미 3기, 4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1기일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1기 때는 전혀 사인이 없죠. 증상이 전혀 없는데 그냥 건강할 때 그냥 검사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생존율에만 영향을 주느냐? 진료비도 크게 차이가 나요. 1기에 발견하는 거랑 2기 때 발견하는 거랑 3기, 4기.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죠. 수술로만 안 되고 항암요법 혹은 방사선요법 다양한 치료들이 들어갑니다. 늦게 발견하면 진료비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은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잘 관리는 암종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이라고 해서 검진 대상과 검진 방법, 그 다음에 검진 주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이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위 조형 검사나 위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조형 검사보다는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가 넘어가면요, 매년이에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에서 피가 있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피가 보이는지, 그래서 피가 보이면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간암은 이제 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요.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에요. 40세가 넘으면서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 분들, B형 간염이 있다거나 C형 간염이 있다거나 간 경화가 있다거나, 자,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사랑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이 넘어가면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하고 유방 촉진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좀 일찍 시작하죠.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인데, 자, 폐암은 시범 사업에서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났고 이제 암 검진 항목으로 새로 들어왔죠. 시범 사업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 55세에서 74세에
고위험군인 분들,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설량 흉부 CT를 찍습니다. 이런 6가지 암종에 대해서 암 검진을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이 높지 않아요. 그죠? 한 50%가 채 안 되죠. 네. 그래도 인천 지역이 지금 뭐 거의 평균에 근접해 있는데, 거의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전국에서 꼴등이 인천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암 검진 수검률이 이 정도 되는데, 더 높여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암 검진을 안 받느냐, 암 검진 안 받는 분들은 있겠죠.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검진을 안 받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 가장 많은 답변이,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한데 암 검진을 왜 받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건강한데 뭐 굳이 받아. 시간도 없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은 일기일 때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검사를 받아서 암을 발견하면, 네, 그분들은 일기에 암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더더욱 암 검진을 더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뭐 암 검진 절차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듯 하지만, 연초에 댁으로 다 우편물이 갑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입니다 하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역 근처에 의료기관까지 나와 있고요. 잘 모르시면 그냥 보건소에 전화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니면 뭐 전화로 확인하셔도 되고,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인천지역 암센터 이런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우리가 고혈압, 당뇨 흔하듯이 암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암 예방 수칙과 암 검진을 꼭 실천을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